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전라감영보건공사가 마침내 지난 16일 그 첫 삽을 떴는데요. 잃어버린 전라도의 자존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전라감영보건사업 공론화가 시작되고 10여 년 만의 일입니다. 보도에 신다혜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 천년의 역사를 지닌 전라감영이 되살아납니다. 전라감영보건재창조위원회는 16일 전라감영지 현장에서 전라감영보건의 시작을 알리는 문화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전라감영은 전주시가 정통성과 역사성을 계승하고 침체되는 옛 도심을 살리기 위해 지난 2014년 복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번 공사는 총 사업비 84억이 투입되어 오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됩니다. 복원 대상은 선화당, 내야 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산문, 외양랑 등 전라감영 핵심 건물 7동입니다. 품격이 있는 전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전라감영의 주역인 전라감사 후손 문중 10여 곳에서 문화기공식에 참석하여 전라감영 복원을 축하하는 고유제를 올려 전라감영 복원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그 역사성과 상징성이 함께 부각이 돼서 전라북도의 몫을 살려내고 전북의 자존을 살려내는 그 상징적인 사업이 전라감영 복원이다. K랜 신다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급식비 중 식품비의 70%인 67억 원을 추가 편성키로 하는 한편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습니다. 무상급식 확대로 내년부터 67개 고교생 2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 중학생 전체 및 고등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까지 포함하면 17만 6천여 명이 급식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광주시와 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초, 중등교육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앞으로도 무상급식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최근 준공된 전북 순창군의 친환경 농업연구센터 등이 장애인 화장실 설치를 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재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과 여성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화장실을 설치한 뒤 준공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와 축산진흥센터가 순창군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전북 순창군 의회는 15일 제228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증인 선서식을 갖고 오늘 23일까지 수관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친환경 연구센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교육 수련원으로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 수련에 대한 법적 검토를 다 해보니까 필수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이런 사항들을 건물을 지실 때 왜 검토가 되지 않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첫날 순창군 의회 신정희 의원은 지난 13일 친환경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축한 친환경 농업연구센터는 공공시설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지만 설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제가 금방 관련 규정을 보면 장애인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교육 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도서관은 장애인 시설이 해당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거 자료 가져가시고 여기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축산진흥센터 공공화장실 역시 앞으로 전시관과 음식점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공중화장실 등의 법률에 따라 공중화장실,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명균 순창부군수는 현장 점검을 통해
미흡한 부분은 장애인과 여성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희입니다. 경상남도가 포항 지진 발생에 따라 보다 근원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는데요.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포항 지진 및 추가 여진 대비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해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날 긴급대책회의에서 재난대응과장은 포항 지진에 따라 도민들로부터 281건의 문의 전화가 있는 등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대형 재난 위험시설물은 모두 점검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를 청취한 한 대행은 이번 포항 지진이 체감적으로는 지난 경주 지진보다 심각하다며 매뉴얼에 따라 빈틈없는 근무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대행은 시설물을 재점검하라, 도민들이 특히 학생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홍보하라는 등 다양한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자율주행의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가 지난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로시티에서 개막했습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자율주행 모터쇼에는 지하철 신분당선 판교역에서 판교 제로시티 입구 2.5km를 다음 달부터 시범 운행하는 9인승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판교 제로시티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제로셔틀은 판교역에서 판교 제로시티 같은 구간을 운전자 없이 스스로 반복 운행하고 도로를 일반 자동차와 함께 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로셔틀이라는 브랜드는 미래 교통 시스템의 신모델로 제시된 판교 제로시티와 연계성을 강조해 규제, 사고 위험, 탄소 배출 등이 없는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안전대책을 포함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선제적 재난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를 정비합니다. 이를 위해 겨울철 사전 대비 기간을 늘려 때이른 대설에 대비하고 담당자 역량 교육을 실시해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자체 제설, 재빙 조례를 정비하고 갑작스러운 강설에 대비해 산간 지역 차량 통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직업 건강 이슈를 살피고 효과적인 산업보건 관리 방안 논의를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전보건공단과 5개 산업보건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하는 2017년도 보건관리자 전국대회가 오늘 경남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는데요.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전국대회는 우수 보건관리자 시상, 보건관리 우수 사례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시상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됐고 수상자들의 우수 사례가 이어서 발표됐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